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수성중학교 1학년 학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점선면에 대한 기본 도형들, 또 각에 대한 것, 또 막곡지각 얘기했었죠. 여러 가지 살펴보았는데,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발전해서 이 점선면으로 이루어진 선에서 면으로, 그 다음에 입체와 공간으로 이어지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 이런 거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음식점이나 그런 데 가면 이제 옷걸이 보시면 이런 모양 봤는지, 나무로 된 옷걸이 많이 쓰는데, 나무로 된 옷걸이 가지고 다니다가 그걸 옛날에 선생님이 떨어뜨려서 부러뜨렸어요. 그래서 땡땡소 다이소 갔더니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된 옷걸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움직임에 따라 이 도형들이 모양이 달라지죠. 신기하게 보이나요? 여기 가운데 고무줄을 연결했는데, 이게 이제 초등학교 때 배운 대각선이 되겠죠. 대각선이 어떤 모양인지 한번 살펴보세요. 대각선이 되는데 이렇게 각에 따라서 다른 모양이 되죠. 막곡지각 지난번에 살펴본 막곡지각 맞죠? 막곡지각의 크기는 같다라고 앞단원에서 살펴보았죠. 맞죠? 이렇게 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언제든지 또 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실뜨기 놀이 압니까? 실뜨기? 그래서 손가락으로 실을 엮어서 여러 가지 무늬 만드는 것들 많이 해봤죠. 또 방학 중이라도 부모님과 친구들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 보셨어요? 이런 거? 마술하는 분들이 이렇게 링이라고 마술 매직 링. 어이구, 야, 신기하네. 여러 가지 하시기도 하죠. 이게 떨어졌네. 원래는 다 붙어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다 붙어 있던 건데 이상하네. 이런 평면 도형, 기본 도형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 중에 여기 나와 있는 저기 마름모라 그러죠. 마름모. 자석으로 붙여놨더니 이러네. 마름모로 된 몽고에서는 집을 지었어요. 우리는 집을 한번 지으면 몇십 년 동안 살지만, 몽고에서는 초원을 따라서 그 말이나 동물들이, 가축들이 먹을 수 있는 풀이 많이 있는 지역을 찾아서 몇 달마다 이사를 다녀요. 또는 추위에 따라서 이사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집을 빨리 짓고 빨리 부시고 이동하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그 몽고 사람들이 지은 집이 있어요. 그 집 이름 아십니까 혹시? 아세요? 이렇게 힌트, 마름모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한번 보시죠.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서 집이니까 요리도 할 수 있게 난로와 굴뚝도 있어야 되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곧 갇혀있는 곳에서 잠을 자게 되면 지식해서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어느 나라 집이든 창문은 다 있어요. 심지어 인디언들이 사는 이거 뭐라 그러나 인디언들이 사는 집들도 위에 굴뚝이 다 있어요. 잠깐 보시죠. 어떻게 집을 지는지. 굴뚝입니다. 출입문에 문도 있어야 되겠죠. 출입문 나왔습니다. 게르라 그래요. 게르. 또 뭔가 비례 하나 있지, 하나도 더 있지. 조금 빨리 가겠습니다. 어디라서 내림 못도도 이렇게 딱 해 물어봤다. 약사 못한다 못시다 그랬어. 물어서 누가 또 있다. 제가 개를 딱 하고 있지.
네. 야, 보셨어요? 그래서 마른 먹골로 되면 얘를 접으면 부피가 훨씬 줄어들겠죠. 물론 바람은 막아야 되니까 굴뚝도 있고 이렇게 해서 지금 영상 이 시간을 보시면 뭐 집을 짓는데 5분 또는 집을 부시는데 5분 뭐 5분이면은 야 우리 이사 가자 하고서 바로 산 너머에 초원에 풀과 물이 많은 곳으로 바로 이사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유목 생활을 하죠. 떠돌아다니면서 생활을 합니다. 주소도 없어요. 전화도 없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집을 짓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교과서 156페이지 봐주세요. 교과서 15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과서 156페이지 봐주세요. (156페이지) 봐주세요. 그래서 빨간색 볼펜 준비, 빨간색 볼펜 준비해주세요. 우리 저기 수학을 왜 배운다 그랬죠? 수학을 왜 배운다 그랬어요? 딱 이렇게 입 다물고 생각하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 배운다 그랬습니다.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 뭐 어려운 계산 뭐 뒤에 도형 부분인데 음수가 나오지도 않아요. 분수 잘 안 나옵니다. 생각하시는 거야. 그 계산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생각해서 우리가 몽고에서 집을 짓는데 어떻게 하면 쉽고 빠르게 지을 수 있고 이사할 수 있는 집을 지을까 생각하는 거죠. 물론 시행착오로 경험도 있고 생각도 있어야 되겠죠. 자, 어쨌든 점, 직선, 평면의 위치 관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자 보겠습니다. 빨간색 부분 준비. 점, 동그라미, 포인트라 그랬죠. 뭐 포인트 표현하는 단어들이 뭐 여러 가지 한 10가지 돼요. 다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센터, 그 중에 센터는 우리 제일 많이 쓰죠. 주민센터, 무슨 복지센터, 무슨 센터. 직선, 라인이라 그랬습니다. 라인. 반직선은 레이라 그랬죠. 엑스레이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평면, 플레인, 에어플레인 얘기했습니다. 얘네들이 위치관계,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성질, 다른 용도로 활용이 되는 것을 살펴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그 위치관계에 따라서 그 관계를 이해하고요. 꼬인 위치, 꼬인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평행한 경우, 나란한 경우 살펴보겠습니다. 왜 배울까 보겠습니다. 국제 테니스 경기 때 사람의 눈으로 판별하기 어려운 판정은 호크아이라는 비디오 판독 시스템을 이용한 3차원 영상을 통하여 자세히 판독한다. 또 야구 같은 경우도 또는 여러 경기에서 심판 또는 한두 명이서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여러 가지 장비들을 이용하죠. 그때 이제 선이 어떻게 되느냐, 점선면이 어떻게 되었느냐에 따라 인이냐, 아웃이냐, 파울이냐, 스트라이크냐, 또는 홈런이냐, 파울이냐 그렇게 결정이 되겠죠. 자, 그 아래 생각열기 보겠습니다. 생각열기 아래. 줄 쳐주세요. 공을 점으로 보고 점 동그라미 쳐주세요. 공은 볼이죠, 볼. 여러분들 맨날 쓰는 공 맨날 쓰고 있어요. 농구공, 야구공, 탁구공 그런 거 말고 볼펜. 볼펜이 줄임말이죠. 원래는 뭐죠? 볼 포인트 펜. 어떤 사람이 발명했는데 야 잉크가 잘 안 나오고 옛날에는 이렇게 펜 촉에다 물 묻혀서 잉크 묻혀서 이렇게 썼는데 안 나오니까 야 거기다 공처럼 굴을 가지고 하면 어떨까? 나중에 영상도 보여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라고 개발한 게 볼 포인트 펜, 볼펜이에요. 여러분들 흔히 쓰는. 자, 점이라고 하고 사이드 라인을 선 라인이라고 하겠죠. 선으로 볼 때 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생각할 수 있다. 그것에 따라서 승패가 달라지고 올림픽의 메달이 색깔이 달라지죠. 안타까운 일들도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계속 추쳐져요. 직선이 한 점을 지날 때 그 직선은 직선 위에 있다라고 하고 이 표현이 조금 애매합니다. 위라 그래서 오버가 아니라 붙어있다는 얘기예요. 온 거기에 딱 붙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줄넘기 생각해 보겠습니다. 직선이 한 점을 지나지 않을 때 그 직선은 그 점은 직선 위에 있지 않다라고 한다. 무슨 얘기예요? 다 우리말인데도 조금 표현이 그러네요. 자, 빨간색 볼펜 테두리 쳐주세요. 별표 3개만 쳐줘요. 이건 몰라서가 아니라 정리만 하는 거예요. 정리만. 별표 3개. 하나, 둘, 셋. 점과 직선의 위치관계 1번. 점이 직선 위에 있다. 요 위라는 말이 조금 불편해요. 온이라고 써주세요. 온. 오버. 저 위로 휙 날아간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 딱 붙어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여기 붙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점이 직선 위에 있지 않다. 얘가 이제 오버예요. 오버나 언더, 저 다른 표현이 되겠죠. 뭐 빌로우, 저 속에 이렇게. 어쨌든 여기 있지 않는 공간에서도 마찬가지. 얘하고 붙어 있지 않는 이런 경우는 있지 않다라고 표현하시면 모든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봐주세요. 157페이지 위에 이거 동요 들어보면 좋은데 뒤에 이따가 또 다른 거 들어보겠습니다. 다음은 동요 구슬비의 악보의 일부분이다. 음표의 머리를 점으로 보았을 때 직선 L 위에 있는 점에 해당되는 글자를 차례로 말하시오. 그랬어요. 송알 송알 쌀이 잎에 은구슬 딱 이렇게 되는데 이때 아이디어가 좋은 거죠. 악보를 처음 누가 만들었나 모르겠어요. 이거 그 사람의 목소리, 음악을 기록하기 위해서 선분을 이용한 기호를 만들어서 악보죠, 악보. 이것을 누가 만드는지 모르겠어. 어쨌든 여기에서 L이 어디 있어? L 여기 있네.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줘. L이 라인이죠, 라인. L 위에 붙어 있는 것은 여기 송 동그라미 송알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는 아니구나. 송알 싸 여기 싸 동그라미 쌀이 잎에 은도 붙어 있네요. 은 동그라미 이렇게 세 개가 같은 의미였네요. 자, 다음 기호 하나 익히겠습니다. 아까 나왔듯이 평행사 변형 지난번에 얘기했죠. 나란히 꼴이라고 줄쳐주세요. 한 평면에 있는 두 직선 L과 M이 영원히 뻗어나갔을 때 직선하면 끝이 없는 걸 상상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걸 만들 수는 없어요. 상상하는 거예요. 상상해요. 서로 만나지 않을 때 영원히 마우스로 글씨 쓰기 진짜 힘들어요. 영원히 만나지 않을 때 두 직선 L과 M은 서로 평행하다. 패러글라이딩 얘기하죠. 패러글라이딩 날아가는 그 날개가 지면하고 평행하게 날아가야 되겠죠. 어쨌든 평평하고 나란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겠습니다. 이렇게 직선과 선분 상관없어요. 또 반지선도 마찬가지. 이렇게 나타내기로 했습니다. 별표 한 개 해서 여러 복잡한 식 또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설계, 도면, 기계 디자인 그런 거 할 때 평행하면 이렇게 나란히 표시. 앞으로 나란히 표시 선분 두 개를 비스듬하게 나란하게 그려서 표시합니다. 다음 그 아래 빨간색 볼펜 준비. 이번에도 테두리 치시고 별표 3개만 칩니다. 별표 3개. 자, 가겠습니다. 1번 두 직선의 평면에서 두 직선의 위치한 게 평면에 있어요. 평면에 붙어 있는 거야. 젓가락이 상 위에 떨어져 있는 것처럼 가위가 상 위에 떨어져 있는 것처럼 공간이 아니라 평면에서 보는 겁니다. 직선과 직선의 위치한 게 한 점에서 만난다. 한 점 동그라미 치시고 아래쪽으로 빼서 써주세요. 이 점을 교점 써주세요. 만나는 점이라 그랬습니다. 교점. 물론 이게 수직이나 직교한다 그런 것도 지난 시간에 살펴보긴 했는데 어쨌든 다 포함해서 한 점에서 만나는 걸 생각하겠어요. 교점의 개수로 생각하겠습니다. 교점이 요즘 하나네요. 하나.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위에서 얘기했던 대로 나란한 경우 지하철의 선로 보세요. 지하철 선로가 꼬이면 큰일 납니다. 평행하다. 이때는 교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점이 없어요. 교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이거 신기한데 일치한다. 붙었어요. 짜장면집에 짜장면을 시켰는데 두 개가 나란히 딱 붙었어요. 이렇게 딱 붙었어요. 그 쌍쌍방가 아이스크림 중에 쌍쌍방가 이렇게 붙어있는 거 있죠? 붙어있어요. 이때는 교점이 몇 개가 될까요? 교점 만나는 점이 무수히 많네. 셀 수 없이 많겠습니다. 셀 수 없이 모든 점이 다 만나요. 끝이 없다고 상상만 하겠습니다. 다 만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교점이 무수히라 하면 수가 없다는 게 아니라 수가 셀 수 없이라는 뜻이에요. 셀 수 없이 너무 많아서 셀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셀 수 없이 무수히 많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아래 채워넣기 한번 채워볼까요? 어떻게 될까? 평행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에어컨을 틀어놨는데 선생님이 시청하기 싫어서 녹화하면서 에어컨 틀어놨는데 에어컨이 너무 센데 어디 갔어? 아이고 죄송합니다. 에어컨 껐습니다. 미안합니다.
자, 해서 평행사변형 ABCD에 AB와 CD는 여기 있네. 여기다 표시 한번 해볼까요? 화살표 표시로 하겠습니다. 화살표로 그 반직선 표시했듯이 요 AB 여기죠. 요 화살표 이렇게 표시해보세요. 요 AB는 화살표 표시로 만들어주세요. CD와 여기 있죠. 얘하고 얘하고는 만나니까 평행하지 않죠. 교점이 생기니까 평행하다 할 수 없죠. 얘하고 얘가 평행사변형의 뜻이 두 쌍의 대변이 서로 평행한 도형이니까 끝없이 뻗어나갔다고 상상하겠어요. 상상. 이렇게 지하철 선로처럼 끝없이 뻗어났다고 상상해서 교점이 없으므로 평행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CD 써주세요. CD. 초등학교 때는 가나 그랬죠. 참 가나. 변 BC. 요 BC하고는 아까 얘하고 헷갈리면 안 되니까 얘는 화살표를 두 개를 겹쳐서 표시하겠습니다. 요 BC는 요 위에 AD하고 평행하네. 이렇게. AD와 평행합니다. 기호로도 나타내시고 단어로도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변 AB와 변 BC는 이 점 B에서 만난다. 이렇게 화살표. 그리고 이 만나는 점을 뭐라고 한다고요? 교점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만나서 이 도형에서는 지금 평행사변형이 되었죠. 꼭지점이 되겠습니다. 2번 보니까 이상한 게 나왔는데 2번 보니까 인도 미조람주에서는 매년 대나무 축제를 열고 오른쪽 그림과 같이 체르라고 하는 대나무 춤을 춘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인도뿐 아니라 대나무가 많이 열리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심지어 중국에서도 이 대나무를 가지고 놀이를 하고 춤을 춰요. 옛날에 전통 춤을 춰요. 그래서 세직선의 위치관계를 맞아서시오 그랬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잠깐 영상을 잠깐 한번 볼까요? 준비해 놨습니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체육 시간에 배우겠지만 이런 전통 놀이들이 사실은 꼭 춤을 춘다기보다 건강을 위해서 또 그리고 남학생 여학생들이 서로 만나기도 하고 축제니까 사귀기도 하고 그렇게 되겠죠. 우리는 선생님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때 고무줄놀이 시골에서 봤을 때 여학생들 고무줄놀이 하고 그러면 칼로 끌어먹고 도망가다가 걸려서 두드러 맞고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놀이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걸 보려 그런 게 아니라 어디 갔어? 사진을 좀 크게 해서 봐야 되겠네요. 사진을 크게 해서 보시면 이렇게 책에 여기 지금 요 손 잡고 있는 부분이 잘 안 보이죠? L, M. 그 다음에 이분들이 N으로 직각이 되게 해서 박자에 맞춰서 뛰기도 하고 건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춤을 춥니다. 체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L과 M은 평행하다라고 호흡을 맞춰서 한다고 생각해야 되겠죠. 그리고 N은 직각으로 돼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지는 직각이라고 생각하면 여기서 만들어지는 사각형이 눈으로 보기에는 이렇지만 위에서 본다면 직사각형이 되겠죠. 직각이라고 생각해서 직사각형 모양이 여러 가지가 생겼다 사라졌다 이렇게 되겠죠. 그 사이를 이렇게 밟으면서 춤을 추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네요. 두 직선 L과 M과 N은 한 점에서 만난다. 또 L과 M은 서로 평행하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L과 M은 평행하다. 그 다음에 L과 L과 M은 요 N과 한 점에서 만난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저기 158페이지 봐주세요. 158페이지. 마찬가지. 이제 그런 대나무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도로도 발달을 해서 사실은 옛날에는 저기 미아 사거리에
옛날에는 고가도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가도로로 먼저 다른 차들이 지나가게 그렇게 되는데 교차로나 뭐 고속도로, 터널 그런 것도 생각해 보면 되겠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아래 해볼까요? 1번 L과 평행한 직선은 M이다. 그 옆에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L은 M과 평행이다. L과 M은 평행이다. 여기 있죠, 여기 L과 M은 평행하다. 평행하지 않으면요, 운전하다가 또는 밤이나 또는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사람들이 헷갈려서 큰일 납니다. 역주행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거꾸로 달려들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평행하고 운전하는 분들이 알기 쉽게 그렇게 돼 있어요. 다음 2번 L과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 이게 공간이네. 아까는 평면이었는데 밥상에 젓가락이 나란히 있듯이 그랬는데 이번엔 공간상이니까 평행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밑으로 뚫고 지나가는 이런 경우도 있네요. 얘는 만나지도 않으면서 눈도 봐서는 위에서 겹쳐져 보이지만 실제로는 밑에 공간으로 뚫고 지나가고 있어요. 우리 여기 여러분들 터널, 오페산 터널 알죠? 위에서 이제 네이버 지도 같은 데서, 내비 같은 데서 보면 위에서 만나고 있지만 사실은 점선으로 나와요. 터널 부분은 이렇게 점선으로 나와서 여기 터널을 지나고 있구나 그렇게 알 수 있게 그렇게 돼 있어요. 어쨌든 이런 경우에는 평행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할 거냐 하면 그 아래 줄을 쳐주세요. 평면에서 평면 동그라미 쳐주세요. 평면에서는 두 직선이 평행하지 않으면 반드시 만나지만 만나는 점을 교점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위에서와 같이 생활일교에서 같이 공간에서 공간 동그라미 쳐주세요. 공간에서는 스페이스입니다. 스페이스. 공간에서는 두 직선은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줄 쳐주세요. 이때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는 두 직선을 서로 네모 쳐주세요. 꼬인 위치에 있다. 별표 3개. 별표 쳐주세요. 꼬였다 이거죠. 만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실이나 고무줄이나 뭐 여러분들 머리카락이 꼬였다 그러면은 물론 만나는 경우지만 우리 수학 시간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시다. 그래서 설계 도면, 건설, 건축 뭐 만드는데 이런 게 이해가 안 되면 당연히 큰일 나겠죠. 설계하는 사람들이나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소비자들하고 헷갈리면 안 되겠죠. 또 아파트나 집을 지었을 때 그 평면도를 보고서 입체에 있는 그 관계를 상상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아래 이제 중요해집니다. 이번에는 별표 5개. 이번엔 조금씩 어려워져요. 별표 5개 쳐주세요. 네모치고 별표 5개. 별표 5개. 자 보겠습니다. 공간에서 빨간색 표면 공간 동그라미 쳐주세요. 공간. 스페이스. 우주 공간을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아우터 스페이스 그렇게 얘기하죠. 스페이스. 공간에서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 직선이니까 끝이 없이 뻗어나간다고 상상을 해야 됩니다. 1번 한 점에서 만난다. 뭐라 그랬죠 이걸? 교점. 교점이 몇 개인지 상상해보세요. 한 점에서 만난다. 교점이 한 개. 여기다 번개 표시. 만나는 점. 가히 생각하세요. 가히. 한 점에서 만난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거 L과 M이 포기해줬네 이걸 아까 뭐라 그러더라? 일치한다. 코인시던스라고 합니다. 일치. 하나와 같다라는 얘기예요. 하나예요 사실은. 하나예요. 일치한다. 그럼 교점이 몇 개가 있겠어요? 교점이 무수히 많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더 어려워집니다. 평행하다 그랬습니다. 아까 지하철 선로처럼 기찻길처럼 이 평행하게 나란하게 되지 얘가 기우뚱 그랬다가는 큰일 납니다. 물론 우리 고속도로에서는 차선이 이렇게 기울어 있지만 기찻길은 안 그래요. 그랬다가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평면에 있으면서 만나지 않아요. 교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4번에다가 별표 공간에서 그렇습니다. 공간 스페이스 공간에서 꼬인 위치가 있어요. 어떤 경우 여기서처럼 만나지도 않고 그렇다고 평행하지도 않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한 평면 위에 있지 않는 경우죠. 한 평면 위에 있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다음 3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을 뭐라 그러냐면 3차원 공간이라 그래요. 3D 프린터도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3차원 공간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시간이 추가돼서 우리는 아침, 점심, 저녁 1년 뒤에 10년 전에 삶이 있죠. 3번 다음 그림같이 직선에 가 꼬인 위치에 있는 직선을 찾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그랬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저 그림이 잘 안 보입니다만
어떻게 돼 있냐면 L을 기준으로 보겠어요. L 1번. L이 어딨냐? L 잘 안 보인다. 여기 L 동그라미 쳐주세요. 라인이야 라인. L. 그래서 L은 우리 건물은 얘기하지 않아도 평행하게 지어져야 되겠죠. 안 그러면 저 물건들이 공이나 축구공이나 물건들이 굴러다니겠죠. 우리 학교 운동장에다 축구공 놔봐요. 평평하게 돼 있어서 안 굴러가요. 딱 제대로 돼 있죠. 그렇게 상상을 합시다. L과 N은 평행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하나 있었는데 M. 이 M은 만나지도 않고 그 다음에 평행하지 않는 뭐라 그랬더라? 아까 뭐라 그랬더라? 꼬여있어. 꼬인 위치에 있는 그러한 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였냐면 L과 꼬인 위치에 있는 직선을 찾아라 그랬으니까 M이 되겠습니다. 직선 M. 그 다음에 2번 우리 저기 수유역 가면 표지판 같은데 이런 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면상에 위치로 표시해주는 표지판을 하나에다 하면 알아보기 힘드니까 기둥에다가 세워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L하고 지금 L하고 N이 이거 만날까? 끝없이 상상해 보겠습니다. 아, 요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안 만나네. 그리고 당연히 다른 방향을 나타내니까 평행하지 않아요. 얘도 평행하고요. 그 다음에 얘도 어떻게 될까요? 얘가 기울어져 있는 거 보니까 평행하지 않네요. 게다가 만나나요? 만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L과 M이 꼬여있고 L과 N이 꼬여있어도 얘네 둘은 우연히 뭐 평행이 될 수도 있고 또 꼬인 위치에 있을 수도 있고 또 만날 수도 있겠네.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L과 꼬인 위치에 있는 게 두 개나 되네. 그래서 M과 N이 둘 다 L과 꼬인 위치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꼬인 위치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159페이지 보겠습니다. 159페이지. 자, 이런 거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이 볼펜이 선생님 볼펜 이거 흔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흔들면 또 휘어져 보이기도 하죠. 참 표현이 잘 안 되네. 이거 흔들어 보면 어떻게 이렇게 흔들면 휘어져 보이기도 하죠. 휘어져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활동을 해보자고 하는데 보겠어요. 활동하기에 1번 책상과 연필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를 찾아보자 그랬습니다. 쟤는 붙어있네. 위에 붙어있다고 칩시다. 그렇게 상상합시다. 그 다음에 여기 빨간색 표면 준비해주세요. 여기 지금 니은은 요 점에서 만나고 있네. 그래서 펜이 그려지겠죠. 그림이 그려지겠죠. 디귿은 여기 떠있어 밑에. 그래서 평행하게 들고 있다라고 상상하겠습니다. 억지로 만든 문제예요. 상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니은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니은 그 다음에 만나지 않는 경우는 디귿 하고서 옆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얘는 평행 직선과 평면도 평행하다라고 말합니다. 끝없이 뻗어나가도 만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포함되는 경우 아까 저는 직선과 직선에서 일치한다라고 표현했었는데 이번에는 커다란 평면에 지금 붙어있네요. 마치 색종이나 나뭇잎이 저기 우위천에 물가에 떨어져가지고 딱 물 위에 표면에 붙어있는 꼴이에요. 지금 수건을 땅에다 실수로 떨어뜨렸는데 여러분들 목욕탕 바닥에 딱 붙어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일치한다라고 말할 수 없죠. 직선하고 평면이 같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포함 거기에 들어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포함된다. 들어가 있어서 완전히 들러붙었다. 그 얘기입니다. 포함이라고 말을 합니다. 너무 어려워요. 이 수학 용어들이 다 한자어예요. 보세요. 평행, 교점, 포함. 한문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한문 선생님께 제가 말씀드릴게요. 수학 용어 좀 잘 설명해 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내용은 뭐냐면 평면과 직선도 평행한 경우에 L은 P와 평행하다라고 요 기호를 써서 나타내겠습니다. 마찬가지 빨간색 볼펜 준비해서 동그라미 치시고 별표 3개 만나지도 않고 꼬인 위치에 있지도 않는 이러한 경우도 평행하다라고 말하겠습니다. 이번에도 테두리 쳐주시고 별표 5개 아래 상자 부분 별표 5개 벌써 30분 돼간다. 얼른 보겠습니다. 거기서 이해만 하시면 돼요.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그래서 1번부터 보죠. 1번 공간에서 스페이스라 했습니다. 공간에서 직선과 평면의 위치가 1번 직선과 평면에 포함된다. 달라붙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교점이 몇 개가 있을까요? 아까 얘기했던 책에는 표현이 안 돼 있지만 만나는 점이 몇 개냐 하면 무수히 많습니다. 근데 무수히 많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무수히 많지만 마치 치즈를 칼로 잘랐어요. 김밥을 칼로 잘라서 치즈에다가 어머니가 치즈 김밥 하려고 치즈를 칼로 싹 그었어요. 아니면 선생님 같으면 깻잎 좋아하는데 깻잎을 칼로 그었어요. 이렇게 뭐 빈대떡이나 피자를 그었어요. 싹 그으면 생기는 이 선은 여기에 붙어 있습니다. 포함된다라고 표현하는데 이때 교점은 이런 데는 안 되고 이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은 평면과 직선과의 교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선생님 이거 선이 교점이 되는데 이런 걸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라고 표현되냐 하면 교점이 무수히 많으면서 그 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교선이라 그래요. 만나서 생기는 선이다 그래요. 2번 한 점에서 만난다. 인터섹트라 그래요. 농구할 때 공을 가로채는 것을 얘기하죠. 한 점 총으로 쐈어요. 화살로 슉 쏴서 뚫었어요. 뚫고 지나갔어요. 이렇게 되면 요 만나는 점 교점이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평행하다. 영원히 만나지 않습니다. 교점이 없어요. 이런 경우 교점이 없다고 상상하겠습니다. 4번 조금 어렵네요. 4번에다가 별표 한 개 치시고 4번에다 별표 한 개만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거예요. 4번 오른쪽 그림은 사각기둥 모양의 어항이다. 다음을 모두 찾으시오. 그랬어요. 써주세요. 보고서 1번 A2를 포함하는 면 그러니까 빨간색 볼펜으로 그어주세요. A2를 그어주세요. 이걸 포함하는 면 포함에다 동그라미 쳐주세요. 아까 뭐라 했습니다. 교점이 무수히 많은 경우죠. 붙어있는 경우죠. 그러므로 저 뒤에 있는 이 면과 앞에 있는 요 면 어항 생각해보세요. 저기 영화관이랑 거기 가면 이거 어항이 있던데 요렇게 두 개가 되겠습니다. 써주세요. 순서는 상관없습니다만 보통은 알파벳 순서대로 그래야 헷갈리지 않으니까 면 A, E, F, B 여기 A, E 얘가 지금 교선이죠. A, E, F 순서대로 B 이렇게 A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순서대로 A, E, F 그 다음에 저 뒤에 있는 거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마찬가지로 A, E, H, D 해서 얘가 끝에 이렇게 써줘서 요면 써주세요. 다음 2번 모서리 AB와 평행한 면 AB면 어떻게 되냐? 이거는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파란색 AB와 평행하면 아까 평행하면 영원히 만나지 않는 경우죠. 그럼 저 뒤에 있는 DC 이게 만나면 이게 어항이 깨지겠죠. 그 다음에 HG 저 뒤에 잠깐만 AB와 평행한 면입니다. 미안합니다. 평행한 면이니까 요 뒤에 있는 이 면과 그 다음에 요 아래에 있는 면이네요. 그래서 차례로 써보세요. 얘하고 평행하니까 써주세요. 요거 보고 쓰세요. E, F, G, B. 죄송합니다. E, F, G, H. 저 뒤에 있는 점 H예요. 요 앞에 있는 점이 아니라 저 뒤에 있는 점입니다. E, F, G, H 이 면과 이쪽에 있는 면 작은 여기서 작은 게 알파벳 순서니까 C부터 시작하겠습니다. C, D, H, G 차례대로 제일 알파벳 순서대로 빠른 것 중에서 한 점을 잡고 이어져서 C, D, H, G 순서대로 이렇게 써주세요. 그 다음에 이번엔 노란색으로 하겠습니다. 노란색. 이번에는 EF 어디 있어? EF. 여기 있네. 노란색 잘 안 보이는데? 좀 여러 번 긋겠습니다. EF와 한 점에서 만나는 면 뚫고 지나가는 거죠. 한 점에서 교점이 하나인 경우죠. 요 앞에 있는 이 면하고 저 뒤에 있는 요 면 이렇게 되겠죠. 써주세요. 면 AEHD와 면 BFGC 써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160페이지 가겠습니다. 160페이지. 160페이지. 마찬가지. 천천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앞단원에서 우리 직각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직각, 직교, 수직, 수선 요 네 가지 있었죠. 그러나 그것을 공간에서도 평면에다가 똑같이 적용하겠습니다. 새로운 종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빨간색 본 준비. 직선, 직선. 빨간색으로 이제 잘 봐. 직선 L이 평면 P와 한 점 O에서 만나고 여기 있네요. O. 오리지널 포인트. 여기서는 사실은 오소고널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 그 말이 너무 어려우니까 어쨌든 O에서 만나고 점 O를 지나는 평면 P의 모든 직선과 수직일 때 하나만 우연히 직각이 아니라 우리 교과서가 펼쳐지듯이 우연히 한 점에서만 이렇게 직각이 된 게 아니라 모든 면에서 다 직각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면 요렇게. 그래서 직각이 되는 경우 요 직각 표시를 여기다 공간상에도 기울여서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요렇게 얘하고도 직각 모든 선들과 다 직각이 될 때, 수직이 될 때, 아이고 몇 도죠? 평각이 180도니까 그것의 반 몇 도? 90도가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될 때 이 직선 L과 아래에 있는 평면 P, 플레인이라고 했습니다. 에어플레인 생각하세요. 플레인은 서로 수직이다. 수직 동그라미. 또 직교한다. 그리고 당연히 수선이라고 말하겠죠. 동그라미 치고 이것을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겠습니다. 이 앞점 표시 앞에서 봤죠. 별표 한 개. 그래서 평면상에서 봤던 그 관계와 용어를 그대로 공간에서 똑같이 가져다가 씁니다. 줄 쳐주세요. 이때 직선 L의 평면 P에 수선 별표 3개 쳐주세요. 별표 3개 쳐주시고 옆에다가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각 R로 표현한다 그랬습니다. 직각, 직교, 수직, 수선 직각 R에다가 이게 몇 도라고요? 90도. 90도 써주세요. 또 여기다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5번 보고 오늘 마무리 짓겠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조금 번거로운 문제예요.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오각기둥이니까 조심하셔야 될 게 사각기둥이나 다른 것들은 마주보는 별이 평행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이 경우는 오각기둥이고 특별한 얘기가 없으니까 정오각기둥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평행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사과를 단무지를 케이크를 오각형으로 잘랐나? 이렇게 오각기둥을 잘라보겠습니다. 1번 모서리 BG와 BG면 어디? 여기 있네. 여기 BG. 단무지 이렇게 세로로 자르는 거 힘들죠? BG와 수직이면 어이구 이건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다. 기둥이라 그랬으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오각형은 평행하지 않고 각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윗면과 아랫면이 이제 뒤에서 배울 건데 합동 포개어진다라고 치겠습니다. 포개어지고 그러니까 크기나 모양이 같고 그 다음에 이 옆에 있는 선과 직각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옆면들이 직사각형이라고 생각하겠다고요. 여기 설명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냥 오각기둥이다 라고만 설명을 해놨죠. 어쨌든 그래서 BG와 수직인 면은 써주세요. 보고 써주세요. 너무 길어서.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위에 있는 면, 이거 윗면을 요걸로, 아래에 있는 면을 요렇게. 또 비가 엄청나게 온다 얘들아. 이거 써주세요. 그래서 수직인 면은 플레인 면 A, B, C, D, E 윗면과 아래에 있는 면 F 어디 있어? F 여기 F, G, H, I, J 이렇게. 선생님이 영어 발음은 안 좋으니까 영어 선생님께 발음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다음 어디 갔어? 다음 ABCD와 ABCD면 이 위에 있는 이면인데 뚜껑 이면인데 얘하고 수직인 모서리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다 직각 표시 좀 해줘요. 얘네들이 다 직각이라고 옆에 사각형이 직사각형이라고 치자고 하자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직사각형이라고 치면 얘도 수직 이 위에 있는 면과 수직으로 잘랐다고 칩시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렇게 되는 모서리는 잠깐만. 우리 저기 평면도형에서는 뭐라 그랬죠? 평면도형에서는 선분 변이라 씁니다. 가장자리를 변이라 그랬는데 입체도형에서는 또 신기하게 모서리라는 말을 씁니다. 모서리 가장자리라는 뜻이에요. 입체도형에서만 그렇게 표현을 써요. 또 회전체에서는 또 다르게 표현해요. 어쨌든 입체도형에서는 선분이라고 안 그러고 변이라고 안 그러고 모서리라고 그래요. 조금 어렵죠? 모서리 별표 치시고 그래서 모서리 그냥 영어만 쓰겠습니다. AF 저 뒤에는 AF BG 그 다음에 BGM이 뭐냐 BGM 그 다음에 CH 요거네요. 그 다음에 DI 그 다음에 EG 이렇게 다시 천천히 AF BG CH DI EJ 이렇게 5개 오각형이니까 5개의 모서리가 윗면이랑 아랫면과 직각으로 직교한다라고 수직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비가 지금 많이 오는데 여러분들 비 피해 없도록 조심하시고 이와 같이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처음부터 뭐 봤죠 우리? 선분으로 이루어진 도형. 야 이게 쓰러질 뻔했네. 평면도형 아까 중국인들이 사는 집을 뭐라 그랬죠? 중국인들이 사는 그 이동식 집을 게르라 그랬죠? 이렇게 하면 간단히 5분 만에 집을 짓고 철거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아까는 대나무 추는 거 살펴봤습니다만 우리나라는 대나무가 많지 않으니까 저 남부 지역에만 있고 많지 않으니까 줄 가지고 많이 놀았죠 여러분들? 생각나요? 한번 해볼까? 실뜨기 한번 해볼까요?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선과 선들의 관계 위치하게 살펴봤습니다. 야 비가 엄청 많이 오는데 한번 보여줄까? 비 오는 모습을. 자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